알면 알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우진입니다. 자, 성공적인 토지 투자는 모두가 바라는 꿈이고 염원이죠. 부의 큰 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 또 바로 토지 투자가 될 텐데요. 자, 오늘은 공장마님 모시고 자, 토지 실전 투자를 잘하기 위한 준비와 방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공장마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장마입니다. 네. 자, 토지 개발 및 공장 개발이 저 같은 초심자들한테는 또 굉장히 또 막연하고 네, 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한번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부가가치를 좀 창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빵을 예를 들자면 밀가루를 사서 밀가루만 샀다 팔면은 네네.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밀가루를 사서 빵을 좀 구워주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 100원짜리 원재료가 1,000원, 2,000원씩 가는 것처럼 단순히 개발 호재 어느 지역이 뜬다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땅만 샀다 파는 거는 제 보기엔 수익률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투자에 관련된 거는 제일 먼저는 개발의 호재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를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를 물론 이렇게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또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 있는 그대로에서 내가 좀 더 개발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시세 차익을 보는 것도 하나의 큰 좋은 방법이라고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토지를 찾아야 됩니까?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김정률 아카데미에서 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개발 호재가 어느 지역이다라는 거는 별도로 각서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개발 호재가 있었을 때 어떻게 이제 개발할 수 있느냐, 한 지역을 너무 넓히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뭐 어디 뭐 남서면이 뜬다, 송산 그린시티가 뜬다 이런 식으로 너무 메가톤급 호재로만 가시는데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시고요. 어떤 한 지역을 정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토지 개발도 그렇고 뭐 공장 개발도 그렇고 단순히 이게 뭐 어떤 이슈와 호재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네. 토지 개발, 공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내가 투자를 해주면 좀 좋을까요? 제가 뭐 공장망인데요. 공장망이 뭐 공장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사서 상가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뭐 쭉 있어요. 네네. 너무 복잡한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토목이 있는데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가 요거 하는 거는 딱 그겁니다. 도로 폭하고 배수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몇 개 법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만 되어 있는 토지를 찾아오면은 나머지는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개발업자나 토지를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공법적인 내용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가 않고 물건을 많이 보고 똑바로 보고 하나 물건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좀 숙지를 해서 어느 정도 토지를 좀 찾아놔야 예. 개발을 하던 뭘 하던 이게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초심자들이 토지를 볼 때 예.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좀 보고 사라.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도로 폭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4m 기준으로 했을 때 4m 미만의 도로 폭은 사실상 1000해배, 그러니까 300평이죠. 300평의 소매점밖에 질 수가 없고 4m 가는 토지 투자를 하시려면 최소 4m에서 6m 정도에 붙어있는 땅을 좀 사셔야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 때문에 허가가 나오는 거는 별로 없고 배수로가 없어서 허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네네네. 껍데기만 있는 계획관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시는 분들은
계획 관리면은 땅이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예, 그런 거를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물론 내가 이제 토지를 또 잘 알아봐서 좋은 땅을 골라서 사기도 해야겠지만 예. 대대손손 예. 또 이렇게 내려오는 예. 또 이렇게 증여가 되는 그런 토지들이나 또 임야가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또 개발을 해서 예. 조금 좋은 조건으로 판매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예, 보통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어떤 원형지의 땅이 있을 때 흙을 보통 싼다고 하는 걸 보통 성토라고 하는데 네. 흙을 성토만 해서 파는 것도 하나의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지가 만약에 한 2,000평 되는데 2,000평을 먹기 좋게 1,000평 정도로 분할을 해서 파는 것도 개발로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토목이라고 해서 하여튼 땅에 대한 베이스잖아요. 네네네. 베이스를 좀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성토와 절토만 잘하더라도 어떻게 네. 보면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조금 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임야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합니까? 임야도 가능합니다. 네. 예, 경사도에 따라서 산이 얼마나 그게 가파르냐, 예, 그 싸움인데요. 보통은 가보시면은 니키다 소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잡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잡목들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나무를 일단 베버리면은 손님이 갔을 때 좀 환하게 보이잖아요. 부지도 좀 넓어 보이고 그래서 나무를 베는 거하고 베지 않은 거하고는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저 같은 초심자들은 또 되게 궁금한 게 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도대체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것도 또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토지 같은 경우에 사는 거는 별 중요치 않습니다. 네네. 예, 사는 거는 만약에 100을 놓고 봤을 때 땅을 공부를 하는 거는 100 중에 10 정도고요. 나머지 50%는 땅을 찾는 게 50%고요. 나머지 40%는 이거를 어떻게 후가공을 해서 어떻게 이제 매수자를 찾을 거냐. 예, 그게 40%거든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공장이 많이 선호하고 또 어떤 지역은 주택을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라는 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경매도 좋고 일반 금매도 좋고 꾸준히 찾아야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꾸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그 지역에 팔릴 수 있는 가격,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 땅을 살 거냐, 이 가격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시장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좀 곤란을 겪죠.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예. 공시지가가 표준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게 또 살 사람이 있고 예. 팔 사람이 있어야 또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네. 예, 예. 그러면은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그건 답이 없습니다. 많이 땅을 보고 많이 중개사무실 방문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화성하고 평택 위주로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용인 쪽에 땅을 개발한다고 하면 저희는 시장 조사만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뭐 중개사무실로 많이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를 타고 그 지역을 계속 돌다 보면은 어떤 지역은 공장이 60평을 선호하고 어떤 지역은 공장이 150평 또 어떤 지역은 공장이 큰 공장을 원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업종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 조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강의를 또 하시면서 많은 수강생분들 또 보셨을 텐데, 예. 자, 어떤 사람들이 토지 투자를 좀 잘하나요? 절박한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예, 제가 이때까지 한 1,000명 정도를 가르쳤는데요. 뜬구름 잡듯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1년이 지나도 실력은 똑같고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만약에 2024년도 올해 안에는 뭐 300평의 땅을 사서 창고가 됐건 공장이 됐건 한번 지어보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실제로 땅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요구하는 대로 부동산 스터디라는 게 김종률 아카데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숙제를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실력이 금방금방 늘고요. 제일 실력이 안 느는 분들이 교재는 한 번도 공부를 안 하고 네. 예, 팔짱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맨날 똑같은 질문만 하니까 좀 답답하죠. 아무래도 이제 직접 가보고 네. 또 발품도 많이 팔아보고 네. 이런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어느 학원에서든 간에 학원 원장님이 얘기한 것들은 다 똑같아요. 예, 땅 가서 시키는 대로
시세 조사 좀 한번 하라고 하면 하고 시장에 들어가서 인허가 검토 좀 찝어보라고 하면 찝어보고 그다음에 중개사들 한 두세 명 군데 방문해서 팔릴 수 있는 가격 좀 분석 좀 하라고 하면은 그 좀 분석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자, 토지는 무작정 인터넷으로 매물을 많이 본다고 해서 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하나를 봐도 제대로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신 우리 공장마왕님 말씀처럼 신발끈 동여매고 발품 많이 파시면서 또 실전에 강한 토지 투자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와 내용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